반갑습니다. 3월 31일 재료 공부 주도주 관심 종목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4월 3일 월요일 장을 앞두고 영상을 찍는 거죠. 어제는 3월 마지막 주차 매매 일지 영상 올렸고, 금일은 내일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보통 2주 정도의 재료회 같은 경우는 2주 정도의 그런 호흡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일 나온 재료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 간 재료들이 있는데 당일 그 장전 뉴스에 픽을 했다 하면은 그러한 것들은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은 금요일 날 저 미국의 미국의 그런 IRA 세부 규정이 나오는 날이라서 마지막 파동이 나올 줄 알았는데 몇몇 종목, 전고체 이런 것들은 나오고 리튬도 나오긴 했어요. 나왔는데 좀 선별적이었다. 대장들은 좀 조정을 한 모습이죠. 왜냐면 물량도 많고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리긴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라리 조정이 나오는 게 훨씬 좋은 게, 만약에 쐈다 하면은 정말로 이제 이 2차전지 섹터가 당분간 긴 조정에 들어가야 되는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불확실성 제거 이 명분으로 또 올릴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장급들이 가할지는 의문이지만, 아마 이제 관심 종목 보면은 대충 견적이 나오시겠지만, 찐 대장들은 이제 한 발 물러나고 2차, 3차 순환매에 나왔던 대장들이 다시 바통을 받아서 우리 최근에 AI처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는 무엇보다 이제 테마성도 있지만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대형주, 초대형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라 급등의 모습이 이제 잘 나오진 않지만 대금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용도 막 5배, 4배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적은 퍼센이 오르더라도 충분히 시장에 끼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 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IRA 규정, 세부 규정이 나오면서 수혜주 찾기, 옥석 가리기가 이제 좀 빠르게 진행되는데, 다들 LNF를 보고 있어요. 증권 사며 리포트며 휴식 좀 한다는 사람들 전부 다 LNF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LNF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 20% 갭이 뜹니다. 20몇 퍼 갭이 떠서 이게 상을 간이 많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너무 높으면 우리는 뭐 먹을 건 없죠. 근데 좋은 건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대형주 LNF가 과연 상을 말 것인가라는 거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갭 20% 뜨고 죽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LNF가 상대적으로 저평가입니다.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모르겠네. 이제 시작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그리는 그림은 20몇 퍼 갭이 올라서 상한가를 단리 많이 하면서 뭐 상은 못 잠글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마감해서 공매도 과열 금지가 딱 걸리고 다음날 슈팅 나오는 그 모습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그런 이슈가 많거든요. 지난주에 봤었고, IRA 관련해서 하나 솔루션 이슈가 있었죠. 인적 분할해서 이번에 상장을 하고 갤러리아랑 이제 분할이 된 케이스고, 그래서 태양광 몇몇 종목들은 좀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IRA 그 끝물에 재생에너지가 빠질 수 없죠. 유럽 쪽에서도 비중을 늘린다 하니까 태양광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수력 풍력도 괜찮은데 이게 또 항상 사람들이 그 학습화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먼저 잘 가야 그다음에 풍력이나 또 이제 그다음 뒤이어 수소 이런 애들이 순환매 관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태양광이 그렇게 세진 않았죠. 하지만 이번 주 다음 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차 전지가 이제 좀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 관련 섹터로 돈이 몰리겠죠. DB하이텍 좋았었고, 자 보안주들도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가 빠지면서 지수가 좀 안 좋아지면은 구려지면은 보안주 시총 가벼운 애들이 한번 튈 수도 있겠죠. 재료도 있고 추적을 한 2주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은 V장 계속 보고 있고, V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꺾이더라도 재차 언제 그랬냐든지 장중 반등부터 시작해서 정말 지수 뭐 5일선 뭐 이런 것들 터치하면 바로 반등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장세이기 때문에 쫄 이유 없고 이런 장에 돈을 바짝바짝 벌어야 되겠습니다. 비중 배팅을 해라는 말이죠. 세부 지침 금요일 했네요. 목요일 날 줄 알았다.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은 관심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에 지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IRA 규정이 나왔죠.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쟁점이 있는데,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결정할 때 그냥 결정하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게 있을 때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타이밍도 재는 게, 자 지금 보시면 K칩스 법이라고 통과가 이제 됐죠. 이 법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 세액공제를 받을 거면은 지금 이 타이밍, 법이 통과된 이 타이밍에 장비라든지 수주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주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올해 돈, 올해 모아놨던 유보금을 다 거의 써야 이득이란 겁니다. 왜? 정부에서 할인 박앤세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돈 써라 공제해줄게 이러면서 정부도 이제 내수진작 경제 살리기도 들어가고 명분이 서로가 맞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들도 지금 우리가 지금 말고 나중에 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IRA와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미국에 미국에 이제 납품을 할 중간재 역할, 광물의 역할을 하는 리튬, 뭐 전에 양음극재, 양음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러한 광물적인 요소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중간에 언제까지 중국제가 더 이상 안 써지는 올해 말까지는 중국제 써도 돼요. 하지만 올해 말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중국제는 못 쓰죠. 그 호주라든지 아르헨티나 이쪽에 있는 리튬을 들고 오고 원자재를 들고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리튬과 연결된 염호로 들고 있는 포스코 관련 시리즈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유럽의 IRA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자재 가격이 귀중해지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오르고 있죠. 좀 선별적이죠. 어떻게? 그냥 폐배터리만 하는 애들보다는 기존의 화학산업, 그러니까 2차전지 구성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화학 기업들이 이제 좀 더 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런 내용을 보면은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런 거 양음질, 리튬, 양극박, 전구체 재료 위주, 광물 위주로 보라. 왜? 우리나라의 그 미국이 부여한 너희 국가는 중간재 역할을 해. 광물을 1차 가공해서 미국 땅으로 들여와. 그래야 보조금 줄게. 이런 식으로 거의 명을 받았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운명인 거예요. 미국 대장이 그렇게 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자체에 공장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래서 여러 2차전지 업체 엔솔, 뭐 삼성 SDI, 뭐 SK온 다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고 현대차도 진출하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왜 이런 아까 전에 무슨 말 했죠? 이게 너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K-칩스 법과 그리고 미국의 IRA 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어, 설비와 장비를 이제 대기업들에서 발주를 들어갈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이 맞지 않겠어요? 공장 들어가는데 뭐 공장에서 안에 공장에 부지는 지었어. 건물은 지었어. 그 안에 장비들 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대기업들이 생산하냐? 뭐 자체 생산보다는 각종 협력업체들에게 발주를 넣어서 뭐 시제품 테스트를 받아서 기술력이 통과되면 협업업체가 등록이 되고 이제 우리 미국 공장 들어갈 건데 그리고 음? 너희들 장비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뭐가 되겠어요? 그동안 소외받았던 2차전지 장비주들이 올라갈 타이밍이라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2차전지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부안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럼 부품에 관련되는 부, 정리를 해드리면 IRA 세부 규정에서 광물이 되는 것들은 한국에서 FTA 체결 FTA 조약이 체결된 미국이랑 FTA 조약이 체결이 됐죠. 그래서 그 체결된 국가에서 광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 50%, 즉 말해 50%더 비싸게 만들어내면은 미국에 팔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게 IRA 골자잖아요. 우리의 지금 리튬주들이랑 뭐 저 양극재들 엄청나게 오른 이유가 다 그 이유입니다. 미국이 이제 부여를 한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해. 미국 따라서 유럽도 그렇게 할 거고. 생산 공장이 된 겁니다. 중간 가공을 해서 파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옛날부터 그랬는데 자기는 대장이니까 기술력, 핵심 특허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끼리 있고 우리는 그 로열티 받아서 로열티 주면서 뭔가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힘의 논리인데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니까 미국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어서 미국 내 그럼 2차전지 재료 중에서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부품의 영역을 지칭을 합니다. 여기서 쟁점이 됐던 게 양극 활성화 물질이었는데 이 양극 활성화 물질이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양극 활성화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LNF가 부각을 못 받은 거죠. 왜? 아닐 수도 있잖아 이거. 양극 활성화 물질이 부품으로 해버리면은 LNF 주가는 오히려 이제 빠져야 되는 거죠. 급격하게 빠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른 것도 없고 그냥 원래의 그 가치대로 주가가 횡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코프로랑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랑 전혀 틀리잖아요. 그쵸? 확실히 틀립니다. 포스코, 뭐 홀딩스, 엠텍 이런 거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긴가민가 해서 투자를 망설였는데 된대. 미국이 양극 활성화 물질은 광물로 쳐줄게. 한국에서 만들어. LNF? 그래서 어떻게 되면 뉴스 딱 보세요. 갑자기 증거사 리포트에 LNF 이제 시작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또 정보 빠른 애들은 뭐냐? 정보 빠른 애들은 미리 샀습니다. 뭐 매동을 보면 알겠지만 매동이 화려한 게 지금 이 매집이 들어간 애들은 특히 기관 쪽은 한 배팅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볼 땐 될 것 같다. 이제 뭐 어디 뭐 연구소나 자문을 받았겠죠. 전문가들한테 이거 될 것 같니 안 될 것 같니. 뭐 통상자원 뭐 전문가 이런 사람들 협업 뭐 이렇게 물어봐서 이거 광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배팅을 했죠. 얘네들이 들고 갈 건지 수익 실현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원료회장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정해질 거 다 정해졌어요. 그 불안해 되냐 안 되냐 했던 것들이
뭐라 했었죠? 이전 영상에서는 미국에 있는 자체 리튬 만들거나 이런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이 이거 FTA 조약 회사한테 하면은 우리는 돈 못 버는데 미국 편이 봐달라는데 응 안 돼 하면서 FTA 동맹국을 좀 챙겨준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라도 먹고 사는 겁니다. 중간재를 만들어서 환경오염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죠. 지금 우리 반도체 외에는 나라의 나라를 지, 나라를 나라의 경제를 살릴 만한 그러한 것들이 천연지밖에 없어 보이니까 바이오는 다 사기고 바이오 사기죠. 자,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을 이제 주도주 관심 종목을 드릴 거지만 한 개 더 추가해서 드릴 겁니다. 어떤 거냐면 2차전지 장비주들을 조금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하고 나중에 또 추가해서 할게요. 자 이렇게 관심 종목 이렇게 뽑아봤고 하나 갤러리아 우 G2 파워 신규 그 이제 인적 분할이 된 상태죠. G2 파워는 원전 좋았고 자 LNF 이거를 매매를 할 수 있을지 기회를 줄지 모르겠네요. 이게 애매하게 한 10몇% 갭이 뜬다 이러면 정말 20%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리는 거의 없죠. 희박하죠. 이게 10조짜리인데 11조짜리인데 갭이 20% 뜬다. 다 던질 것 같습니다. 근데 관심 종목 안 할 수가 없죠.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 시장에서 내일 무조건 1등 예약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농화성.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좋았죠. CIS. EG. 코스모 신소재. 높다. 이거 안 민망하게 됐네요. 아니 보면은 DB 하이텍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제가 대형주 뽑은 것 중에 망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다 기간을 들여서 쭉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까나리아도 잘 봤었죠. 망한 거 아니다. 세력 있다. 응? 어디였습니까? 연알이었나? 그때부터 쭉 올라가고 한 번 또 죽이고 올라가고 참 무빙 참 더럽네요. 코스모 저것도 안 민망하게 잘 올라갔네. 금양 그 다음에 저스템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마지막으로 KCS도 덜 민망하게 됐네요. LF 한농화성 CIS EG 코스모 신소재 금양 저스템 SK이노베이션 KCS 이렇게 종목들을 구성해 봤고 자 여기서 추가로 2차전지 장비주들 자 그 명분은 뭐라 했죠? IRA 세부 규정이 나왔고 K칩스에서 세액공제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닙니다. 2차전지도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은 지금 이 그 정부에서 법안이 허가된 이 시점에 그리고 또 IRA도 구체적인 안이 나왔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써도 되겠다라는 게 그림이 딱 그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2차전지 장비주들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아니 그 오더가 떨어져야 뭐 소문이나 돌아서 올라가지.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기대감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데 대기업들이 돈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쓰는 규모도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구매부나 기획 이런데 대기업 기획 이런 데는
토일 야근했을 것 같습니다. 야근해서 얼마? 그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그 금액 책정 이런 것들을 막 회의를 했을까? 세부 규정 보면서 변호사들이랑 같이 보면서 자기들의 유분리를 따져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빠르게 움직여야겠죠. 남들에 비해서. 그래서 종목을 이제 좀 2차 전지, 장비 설비 장비 뭐 이렇게 즉 말해 미국에 공장을 차릴 건데 그 공장 안에 들어갈 설비와 장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들의 기술 인정을 받은 그러니까 기존에 납품 이력이 있는 회사들 생각을 딱 하면 되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CIS, TSI, 이노메트리, 데보 마그네틱 이렇게 있고 엠플러스 최근에 상가인데 갭도 안 뜨고 바로 죽였죠. 원익 PN, 유일 에너테크 이렇게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등록을 해 둡시다. CIS, TSI, 이노메트리. TSI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관 수급주라서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급등이 안 나오더라도 뭐 10%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쭉쭉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CIS는 조금 더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자전지 설비 장비주 최근에 이제 SFA 삼성전자 사동 관계죠. 그 회사가 이제 대주주로 바뀌면서 그전까지 사채업자였는데 이제 그 대주주 기업과 협업하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도 맞물리는 게 많고 전고체 쪽에서도 이제 부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전고체가 간 이유가 뭘까요? 그 2차 전지의 그 뭐냐 뭐 그려놨는데 2차 전지의 그런 전고체는 아직 IRA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즉 말해 그 자유롭다는 거예요. 다 광물 취급이야. 이해돼요? 이게 뭐 제가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2차 전고체는 오히려 IRA의 그 자유롭다라는 해석이 되거든요.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주들이 자꾸 급등이 나오는 거고 왜 어떻게 말미에 IRA 세부 사항이 나오기 전에 그러면 대세는 전고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누가 대장하니 이러면서 지금 한농화성 뭐 CIS 뭐 이렇게 다 그 뭐 레몬 뭐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CIS 같은 경우에는 설비나 장비주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탑픽 그러니까 묶여 있는 게 많죠. 양수겸장 재료가 묶여 있는 게 많고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좀 장점이 있고 그 예전에 미코 느낌 납니다. 예전 때 기억나시죠? 모방이었나? 좋게 보고 있고 TSI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얘는 좀 이렇게 급등이 이렇게 나오는 편 아닙니다. 나오긴 나오네. 15, 25%, 27%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시작하고 장비주들은 다 이제 시작해요. 오케이, 이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기업 매각 그 이슈였나 대주주 변경 이슈였나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좀 미리 올라간 게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있었고
한 칸 띄어놨죠. M 플러스 원익 PN이 유일 에너테크 이런 경우에는 조금 돌리는 모습이 확실하게 좀 보여요. 거래량이 좀 부족합니다. 좀 부족해서 M 플러스는 괜찮은데 이 원익이나 유일 에너테크 근데 안 넣을 수는 없거든요. 왜? 회사 좋습니다. 회사 좋고 다만 이제 그 설비나 장비 그 수주가 이제야 이제 시작되는 거기 기대감이 이제 붙는 거거든요. IRA 세부 규정 나왔으니까 이제 대기업이 뭐 하니 많이 이런 식으로 기대감 형성하기 때문에 좀 뒤쪽으로 구성을 해놨고 이렇게 한번 종목들 등록해서 직장인분들이 하면 좋겠죠. 주도주는 이제 빠르게 움직이니까 장중 매매가 가능하신 분이 하고 이런 것들은 직장인분들이 좀 분할로 욕심 부리지 않고 소액으로 이제 조금씩 모아가면서 샀다 팔았다 추세 매매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주변에 입소문 감사드리고 알람 설정 감사드립니다. 내일 화이팅입니다.